반갑습니다. 4월 1일입니다. 네, 아침 시황 전해드릴게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차트 모양은 너무 좋습니다. 그죠? 하락 출발했다가 쭉 올라오면서 다우지수가 1% 플러스 마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도 마이너스 0.14지만 낙폭을 축소한 것이 거의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하다 볼 수 있겠죠. S&P 500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5. 자, 지금 모양새는 거의 이상적입니다. 네,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달려버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 상황이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도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겠죠. 미국 증시보다 먼저 선 반영이 됐다고 본다면 오늘 그냥 바로 반등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 자, 누가 이 주인공이 될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오늘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주인공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자, 과연 개별주가 올라가면서 증시를 끌어올릴 것인가? 그건 좀 아닐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증시를 끌어올린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개별주고 대형주고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제 형성될 수 있겠다. 야,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식의 느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뉴스 살펴볼게요. 이제 관세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관세 얘기로 나오는 거고, 지금 4월 달에 되면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자, 관세를 앞두고서 빅테크는 급락, 저가 매수에 휴. 자, 일단은 시작점은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가면서 시작했다 이거죠. 하지만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미국 증시에서 주요 대형 기술주들은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반발 매수가 유입되었다. 그래서 낙폭을 줄였다. 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장 초반에 5% 이상 떨어진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낙폭을 크게 줄인 것이지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8% 정도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5%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 낙폭을 크게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1.6%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 이 1%대 변동성은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24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59달러로 마감이 된 거기 때문에 회복이 대부분 다 됐다. 아래쪽 꼬리가 다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도 2%와 3%대의 약세를 보였다가 1% 하락으로 마감했다. 자,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어요. 플러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쪽 꼬리 달고 치고 올라가 줬다라는 것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패턴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그대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스닥 지수가 한때 2% 이상 급락했지만 나스닥 지수도 0.14 하락으로 낙폭이 축소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은 그 다우지수는 플러스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대형 기술주의 가장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었고 타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 상호관세 강력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호관세를 일단은 시작해놓고 나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자, 25%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낙폭이 줄었는데, 만약에 약간 완화되는 듯한 느낌의 어떤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죠.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요. 뭐 여기도 보니까 이제 상호관세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술주는 내려가고 경기 방어주는 올라갔다. 우리도 비슷했죠. 네, KB금융 같은 거 좀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경기 방어주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산 원유에 25% 관세 하기 때문에 이제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정유주 섹터 쪽에서는 상승세가 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정제 마진에 대한 효과. 근데 워낙에 이제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좀 될 수 있겠죠. 자, 경제를 크게 둔화시키고 나아가서 경기 침체까지 불어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다는 거,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해드렸던 이야기 또 한번 나오는 건데, 일단 증시가 반등적으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 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를 한국 IT 업종의 최선호주로 꼽았다. 탑픽으로 꼽았다는 얘기죠. 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수혜, HBM 수주 가능성도 생겼다.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믿진 않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이 새끼들 뻥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를 또다시 삼성전자의 늪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팔아버려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 목표치를 7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국내 탑픽 최선호주로 신규 선정했다. 고대역폭 HBM과 인공지능, 중국의 선행, 수요 세 가지 축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이제 좌우가 되고 반도체의 움직임이 좌우가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하반기에 HBM3 또는 HBM4의 수주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외국인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맞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꼭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지 않아도 괜찮죠. HBM4라든지 HBM3 이 부분은 이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고, HBM3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쪽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얼마큼 될 것이냐, AI 쪽의 투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자, 2분기부터 HBM3 12단 공급을 한다. 차세대 HBM4도 하반기에는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좋게 볼 건 아니지만, 이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급선회한 이유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거나 뭔가 소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네. 자, 삼성전자는 PBR이 1배 미만으로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되고 있고, 얘네가 지금 지난해 9월에 겨울이 오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봄이 왔다, 여름이 온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리포트를 통해서 뭔가 당위성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글로벌 경기 민감 종목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목표 주가는 7만원 유지했다. 자,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참고를 통해 이런 것들 참고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겠죠. 네. 대단하네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과열 종목이 속출했다. 공매도 과열 금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등 43종목이 이날 공매도 금지에 노출이 됐다는 거죠. 자, 공매도가 막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야, 너무 뜨거워, 하지마, 니네 이 정도까지 공매도 때리면 안 돼, 이런 거. 자,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힘을 실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전 종목 대상 공매도가 5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SK 하이닉스 등 43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하루 금지된다. 하루 만에 이게 과열이라는 건 너무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SK, 카카오, 한미반도체, NC소프트, 롯데지주, 롯데쇼핑 등 14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 HLB제약, JYP 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맥스, 엔캠 등 29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선정됐다. 자, 공매도 과열이 되려면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음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서 공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났어. 그래서 다음날 바로 공매도가 너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루 금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공매도에 의한 주가 하락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두드러진 공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경고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그렇지만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변동성의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힘든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대차장고 비중이 높았던 2차전지와 제약 바이오 종목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공매도 시행한 것이 정말 잘한 거야? 라고 얘기가 들 수밖에 없겠죠. 자, 외국인 매수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것들도 네, 답변이 필요할 거예요. 네. 자, 자동차 쪽 한번 봅시다. 미국 상호관세 전 무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상호관세 전에 무역 장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차 시장 접근 확대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네트워크망 사용료 문제 등 무역 장벽도 다수 열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호관세 너희들 이렇게 벗어나고 싶다라면 지금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네, 뭔가 해소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권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규제의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네,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할 경우 인증을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잘 모르겠네. 인증을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근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아니지 않나요? 자, 이러이러한 상황에 네, 합격을 해야 된다. 거기에 너희들이 그 수준을 맞춰라. 그럴 경우에 뭐 인증을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네, 이런 거 명확하지 않게 야 그냥 니네들 다 안 돼 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관련 규정 위반 시 한국관세청에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불만도 담았다. 지금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는데 인증을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을 것 같은데 뭐 유럽의 뭐 그런 환경 기준이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제시하면서 이 정도는 너희들이 확보해 줘야 된다. 아니면 뭐 오염물질 얼마큼 나오는 것은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 자동차 업계 쪽에서 가장 큰 불만은 이걸 거라 생각하는데요. 부가가치세. 관세는 없지만 관세는 지금 미국 자동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가지고서 이제 그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걸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네 수입 제한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일단은 수입하겠다라는 얘기. 네트워크망 사용료, 공공 부분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등 미국 업계가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을 거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역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네, 우리가 관세를 지금 부과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무역 이 불공정 조건에 대한 부분만 해소해주면 관세를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이게 국가별 관세예요. 즉 미국이 각 나라별로 야, 이 나라는 이런 게 좀 불만인 것 같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일단 관세 때리고 이 조건을 얘네한테 줘. 그 다음에 해결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관세를 조절해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희생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무역 쪽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좀 됐습니다. 야, 이 한국에 대해서 7쪽 분량이니까 요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게 된 거네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너무 억지스럽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그죠? 너무 억지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자, 대미관세 대부분 철폐. 한국은 대미관세 대부분 철폐. 하지만 네, 소고기 차 배출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부분의 대미관세를 철폐했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거 트럼프는 예전에 한국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FTA 때문에 한국이 대부분의 대미 관세를 철폐했다. 그렇다면 상호관세 쪽에서 매길 게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대신에 이제 이런 거, 네, 이런 거 자동차 시장 접근권, 그 다음에 쇠고기 수입 제한, 네트워크망 사용료, 화학물질 등록평가 규제 뭐 등등등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한 무역 장벽, 이 부분을 좀 해설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뭐 그런 형태 등등등. 근데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들 좀 갈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역시 불합리하게 생각됐었던 부분들을 가지고서 네, 이렇게 그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관세 폐지해 줄 테니까 이런 것들은 좀 봐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환율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외화값, 원화값이 16년 만에 최저치, 달러당 1472원.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되면 1500원도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네, 위험성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경고등이 켜지자 외화 예금 50억 달러가 이탈했다. 일단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봐야 돼요. 경제적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나라, 경기가 안 좋은 나라의 환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환율이 그렇게 크게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분들. 자, 지금 경기 둔화 조짐의 위험 리스크가 커지면서 상대적 위험 통화인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된 것이다. 즉 달러에 비해서는 원화가 위험적인 통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화값 저점을 1,500원까지 보고 있다. 이제는 환율이 높아지는 고환율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환율이 돼버리게 되면은요,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수출주들은 뭐 실적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유학 가서 이제 자녀들에게 생활비 송금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담감이 커지게 되죠. 또 자재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하지만 수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출을 하려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재 수입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석유부터 해가지고 자재를 수입해야 돼서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물론 과거에 있었던 1,500원, 만약에 뭐 한 2,000원대의 1,500원과 지금의 1,500원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조금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가 되긴 합니다. 네, 원화값 급락에 공매도 재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매도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것이라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실제적으로 네, 원화가 네, 환율이 상승했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원화를 이렇게 달러로 바꿔가는 그런 행위만 일어나지 않으면 환율에는 큰 영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값이 약세를 보였다는 것은 경기 하락에 의해서 달러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 이후에 원화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환율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건 은행들 입장에서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제 환율에 따른 그런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제 그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충당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커진다라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뭐 이 무역 분쟁 비롯해 가지고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매우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던 내용이 되겠네요. 자, 오늘 이 정도 해볼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는 우리 증시에 일단은 기대감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가 되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반대 매매로 인해서 떨어져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잡아서 올리겠죠. 자, 또는 오늘 그냥 바로 상승 전환 되면서 분위기가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했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4월의 첫날부터 긍정적인 분위기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만우절이니까 속지 마시고 증시 상승만은 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잊어버리셨던 분들은 만우절 농담들 한 번씩 하시면 좋겠네요. 뭘로 할까요? 성투사가 못생겨졌어요. 아, 진짜 이거는 엄청난 만우절 장난인데, 그죠? 자,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